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께 군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은 다 현역 다녀오셨습니까? 네. 아, 다 현역 다녀오셨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현역입니다. 예, 가추사 네, 예, 그렇습니다. 복무하셨고 저는 이제 단기사병 갔다 왔습니다. 18개월. 그런데 현역으로 복무하시는 동안에 장성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셨습니까? 복무기간? 먼발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종교행사에서. 헬리콥터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멀리서. 네, 사단장. 예. 어디 가추사는 어떻습니까? 뭐 한미연합사령관이라든가 저는 포스타를 만난 적은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습니까? 네, 그런 적이 역시 있습니다. 가추사는 다르군요. 예. 모든 카투사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예. 어쨌든 저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예. 제가 속해 있던 부대에서 가장 높았던 사람은 중령이었습니다. 중령?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병으로 복무하면은 장성을 만난다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군복무 기간 장성하고 이야기를 나눈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 텐데요. 세상이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고 우리 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군과 병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군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우리 병영 문화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용사를 대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용사들의 정체성에 긍정적인 제 옆에 앉은 이 용사들이 오늘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전해줄 용사들입니다. 앞에 계신 장성분들과 작대기 2개를 달고 있는 저 일병 한정근은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같은 국민이고 같은 성인이고 같은 육군입니다. 신형 전투복의 불량 문제. 이게 군복인지 땀복인지 알 수 없다. 용사들의 원성만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무시되었습니다. 불량품이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복이 운용되던 시기, 만약 전쟁이 났다면 어땠을까요? 엄정한 군기가 살아있어야 할 병영이 유치원이나 보이스카우트 캠프처럼 변해버렸다는 지적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왜 군대는 이런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육군이 용사를 통제와 후견의 객체로만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군은 인재를 품지 못하는 조직입니다. 간혹 간부님들이 인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용사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용사들의 능력을 찾아내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현시켜 주는 것이 여기 계신 지휘관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육군을 신뢰하십니까? 이 질문에 100명 중 80명이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육군의 현실입니다. 용사는 자긍심을 잃었고 육군은 신뢰를 잃은 겁니다. 용사의 신뢰 없이는 국방개혁도 없고 안보도 없습니다. 우리 육군이 참 많이 아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용사들이 많이 아프구나, 아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연병장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용사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제대로 존중받을 때 진정한 육군의 힘, 전투력,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많은 변화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장성들에게 사병들이, 요즘은 근데 사병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모양이죠. 다 용사들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사병이란 말이 맞겠죠. 예. 그런데 아마 본인들이 말할 때 이제 그렇게 용사라고. 군대에서는 용사들이라고 다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일병의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저나 장군님들 다르지 않습니다. 다 성인이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똑같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토론의 자리가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이 토론의 자리는 이제 육군본부에서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 나와봐라라고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108명이 지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 육군에서요? 그렇습니다. 각급 부대에서요. 그래서 108명 가운데 이제 17명을 뽑았고요. 그 가운데 실제로 저 연단에 올라간 사람은 조금씩 말을 들었습니다만 6명의 병사가 나가서 이야기를 했고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이제 총괄하는 자리로 이야기를 들은 거고요. 저 밑에서 들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장군들이 있는데 그 장군들은 저기서 공식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장군들은 듣기만 하고
꼼꼼히 메모를 하고. 두 분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 자체가 좀 처음 보는 모습인데 말이죠. 네, 저는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사람 이야기 중에. 전투복 얘기한 게 좀 기억에 남았어요. 뭐? 이게 전투복이냐 땀복이냐, 이게 실제로 전투하면 입을 수 있는 옷이냐, 이게 뭐 국방비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우리 병사들이 육군에 대한, 군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은요? 저는 이 성혜원 병장 얘기인가요? 예. 용사의 신뢰 없이는 국방개혁도 없고 안보도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국방개혁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잘 간파한 것 같아요. 결국은 용사에 대한 신뢰, 대한민국 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병사들이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도 과거에 군 생활에 돌이켜보면은 병장 달고 나서 한 6개월 기간 동안에 계속 도망다니던 기억만 납니다. 언제쯤 저녁이 될까?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을까만 생각을 했지, 여기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한들 실제로 군내에서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과 인식들이 굉장히 보편적이었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거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장교들, 장성들의 노력이 필수적일 것 같거든요. 최근에 저는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정말 많은 국민들의 회자가 되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청원 게시판과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용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열어주면은 그것이 진정한 국방개혁의 핵심 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 내외 그런 청원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그 사병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좀 전달하게 해라. 근데 익명성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이죠. 예. 그 예전에 소원수리 뭐 한다고 하면 사실은 병사들이 열심히 써내는데 써내다가도 이렇게 또 마지막 순간에 지우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누가 썼는지 다 알 거야. 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저는 그 6명의 그 사병들 이야기 가운데 역시 병장들의 이야기가 좀 믿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병이 하는 이야기하고 병장이 하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모임들이 있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마 이 보도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야, 군대 정말 좋아졌네. 군대 이렇게 달라졌어. 또 어떤 분은 혀를 차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 이러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일 이제 육군 장성들이 20대 초반에 사병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 저 자체는 좋은데, 저런 행사가 보여주기식 행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작은 단위로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본질적으로는 병사들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 그 단위에서 저런 토론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개선이 돼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고, 육군 참모총장과 전 육군에서 뽑힌 병사들이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저게 전군에 하달되기도 사실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새 학생들 보면요,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과거에는 그 부모님이나 여자친구 뭐 하려면은 편지라든지 아니면은 공중전화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SNS에 소식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대면은 중대장과 군부대를 보낸 이 부모님들 간에 단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식을 갖다가 전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달라진 문화인데, 좀 오늘 좀 사실은 이게 되게 좋은 기사예요. 병사들로부터 장성들이 듣는 게. 근데 오늘 화제가 된 뉴스가요, 병사들이 군대에 가서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야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대 가서 다치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이거를 갖다가 부모님들이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오늘 화제의 기사로 올라왔거든요. 운전병이 운전하다가 민간인과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훈련병들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즉 군인이 다치면 보험 처리가 안 돼요. 부모가 그거를 갖다가 다 돈으로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되게 화제의 기사였고,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군대 가서 복무를 하러,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하러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이런 오히려 손해를 봐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뭐 듣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왜 군대 가야 되나라고 하는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어제 토론회 과정에서 정말 국방부나 국회 국방위원들이 고민할 정도의 그런 내용도 제안이 됐다고 합니다. 탄력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복무하다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가 다시 남은 복무 기간을 와서 하고 뭐 이런 제안까지 병사들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윤춘원 시장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토론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전 부대, 단위 부대별로 토론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군이 폭행과 얼차려 없어졌다고 해서 많은 어른들이 군기가 빠진 것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얼차려와 폭행은 없지만 군기는 바짝 확립돼 있는, 그래서 철통 같은 경비태세를 갖추는 우리 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